가난한 아시안 절이 꺼져 아직 안 갔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 너는 이 학교에 있을 자격 없어. 오늘도 빨간 배추 먹었냐? 냄새 풍기며 다니네. 미국 명문 살 입고 복도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던 말들입니다. 17살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년이 처음으로 강당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마스 김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토마스의 입을 주목했어요. 제가 얼마 전 상금으로 받은 50만 달러를 학교에 기부하고 떠납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 돈이 학교의 장학금으로 쓰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길 바랍니다. 잠시 정적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겨우 23살이 된 학생이 8억이 되는 돈을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TV의 멤버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에밀리 화이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 기업들의 투자와 자문을 하며 수백억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의 절반일 뿐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세상의 진실을 담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기획했던 프로젝트는 실리콘밸리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일이었습니다. 차별과 부조리로 가득한 테크 기업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고, 그러다 한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국계 소년을 만났어요. 구석진 서버룸 묵묵히 일하던 아이였고, 이름은 토마스 있습니다. 정직원들이 풀지 못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지만 상사는 칭찬하기는커녕 그의 공을 가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이다 보니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다시 토마스를 마주쳤어요. 실리콘밸리에 투자하는 뉴욕의 골드클럽 모임이었고,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후드티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 투자자의 데이터 분석 아르바이트생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토마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면 실패할 거예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죠. 처음엔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근차근 논리를 설명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게 맞다면 우리가 놓쳤던 거잖아. 그러나 백인호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야? 여긴 애들이 와서 아는 척하는 곳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토마스의 눈빛을 보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어떻게든 살아남게 될 것이고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 저의 보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의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애플TV에서 토마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어요. 2세대 이민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시작하는 스토리지만 부모님의 가게를 어떻게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제대로 성공시킨 한 청년의 스토리가 될 거라는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TV 팀에게 공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먼저 그를 만나보겠다고 제안했어요. 제작진은 우려했지만 좋아요 한번 해보죠라며 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저는 뉴욕의 한 오래된 피자 가게의 손님인 척하며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뉴욕에서 20년 넘게 운영되니 작은 피자 가게는 한인 이민자 가족의 희생과 생존이 그대로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바렌, 작업복 끝없이 돌아가는 피자 오븐기 소리와 낡은 계산대 뒤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말로 다 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빨래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한 세대의 꿈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토마스는 고객이 없을 땐 수학 공식을 풀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했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간호하시느라 바쁘세요.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미국에는 언제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에 계신 큰아버지께서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라며 도와주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제가 9살이 되던 해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셨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어요. 하지만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무참히 공격을 당하셨고 끝내 돌아가시지 못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세상은 조용해졌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이름을 당당하게 알리고 살아남겠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토마스는 리버사이드 플랩의 장학생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토마스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정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토마스는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있었고 점심시간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너 또 김치 냄새 풍기고 다니냐? 이런 학교엔 네가 어울리지 않아. 매일 조롱이 이어졌어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토마스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학교는 이 소식을 크게 알렸지만 토마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올림피아드 우승이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었고 학교에서는 기부를 많이 한 백인 가정의 자녀를 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피자 가게에서 토마스를 다시 만났어요. 피자 가게의 창문 너머로 토마스의 고민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16시간 일하는 어머니. 병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은 그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건물주에 계속되는 임대료 인상 압박, 의료보험은 없고 치료비는 17살 소년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나름의 방법을 찾아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기술로 제가 겪은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르바이트 중에 배운 기술, 학교에서 쌓은 수학적 지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이 토마스의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주말에 피자 가게를 도우면서도 작은 코딩 프로젝트들을 수주해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있곤 했죠. 고객이 없는 시간. 피자 굽는 소리 사이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토마스는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세워가며 문제를 풀어냈고 의뢰인은 그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틈틈이 버는 작은 수입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 몰래 모은 돈으로는 아버지의 작은 간병용품들을 사기도 했었죠. 토마스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에너지는 누구보다 가득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고객들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해결책을 그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를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볼지 모르지만 토마스는 강한 의지로 이미 자신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와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이 참석해야 하는 학교 상담이 이제만 두 분이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에게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도착해 보니 그 시간은 하버드 출신 브라운 선생님의 수학 수업이었어요. 언제나처럼 토마스는 교실 구석자리에 앉았죠. 누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토마스 김 학생 자신 있나요? 브라운 박사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토마스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칠판에 펜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다른 학생들은 그의 손동작을 지켜보았어요. 5분, 10분. 15분. 선생님의 입이 벌어졌어요. 토마스는 복잡한 문제를 단 1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브라운 박사는 그의 풀이를 유심히 살폈어요.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죠. 너 같은 학생을 하버드 잇도 본 적 없어. 하버드 올림피아드 추천서를 받고 있는 토마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토마스 김을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애가 뭘 안다고 운이 좋았겠지. 토마스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죠. 더 큰 무대에서 증명해 보이겠어. AI 창업. 경진 대회 포스터가 복도에 붙어 있었어요. 토마스의 손이 천천히 포스터를 집었습니다. 고급 사립학교 학생들이 가득한 복도였다 거야. 백인 학생들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토마스는 침묵으로 대답했어요. 이 대회는 우리 같은 엘리트들의 무대야. 하지만 토마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함께할 친구가 없는 토마스는 개인으로 AI 창업 경진 대회에 출전했고 역시나 독특한 접근법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죠. 한참 후에나 다른 학생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의 키워드는 이미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토마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풀었지? 대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토마스는 조용히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결과 발표. 그의 이름이 1등으로 명대입니다. 백인 학생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백인 친구들의 배척에 토마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았죠. 더 많은 무대에서 증명해 보이겠어.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토마스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피장는 정말 위기였다. 치솟고 고객은 줄어들었죠.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바라보다가 토마스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기 시작된 피자 가게 주문 처리의 성공 스토리가
머리를 스쳤어요. 아이 주문 처리는 배달 경유지를 최단 거리로 설정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은 스타트업이 토마스의 아이 배달 설정 모델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싶어 했어요. AI 기반 피자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하면서 배운 프로그래밍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밤낮으로 코딩했어요. 어머니 몰래 개발하는 프로젝트였고 피자 가게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배송 프로그램이 수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토마스도 자신만의 독특한 접근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자 가게에 특이한 손님이 왔어요. 그는 근처 지역 유명한 컨설턴트였습니다. 컨설턴트는 피자 가게 구석에 앉아 토마스의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스템 어떻게 만드셨어요? 토마스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알고리즘을 설명했습니다. 컨설턴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믿기 힘든 아이디어군요. 고객 동선, 피자, 시간, 운송 경로까지 모든 걸 계산했어요. 기존 판매자들이 놓치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아냈죠. 피자 가게의 모든 데이터를 AI 분석했어요. 고객 패턴, 주문 및 종류, 계절별 수요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가게를 살릴 수 있어 첫 시스템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토마스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역 언론이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계 천재 가족을 위해 혁신을 만들다 하지만 건물주주의 퇴거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청과 한인 커뮤니티가 나서기 시작했죠. 피자 가게 매출은 급격히 늘어났어요. AI 시스템 덕분에 고객 관리부터 배송 효율까지 모든 게 개선되었습니다. 토마의 시스템은 기존 피자 가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아들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토마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건물주의 퇴거 요구는 무력화되었고 피자 가게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다른 피자 가게도 토마스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성공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토마스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피자 시스템처럼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병실에서 토마스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아버지 곧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첫 번째 승리.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도 토마스의 혁신적인 AI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피자 가게의 기적적인 변화가 화제가 되고 있었죠. 이 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방송국 편집자 말에 토마스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고 있던 저는 토마스의 성공 소식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젠가 해낼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고작 17살 밖에 되지 않은 한국 학생의 성공이라니. 토마스는 AI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때부터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하버드 입학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토마스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과 피자 AI 시스템의 성공이 그를 이곳까지 데려왔어요.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관통했을 혁신적인 AI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토마스는 침착하게 자신의 알고리즘을 설명했습니다. 피자 가게 운영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최적화했다. 고객 예상 주문을 풀어냈고 면접관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놀라움과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믿기 힘든 접근법입니다. 토마스의 합격 소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엄마, 제가 하버드 합격했어요. 전화 너머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버드 연구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토마스의 인생은 더 바쁘게 흘러갑니다. 함께하자는 여러 팀의 제안을 받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는 머신러닝 기반 금융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투자자 모임에서 만났던 그 시절 토마스가 떠오릅니다. 아르바이트로 틈틈이 실력을 쌓아온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연구원들도 그의 능력에 놀라워할 때마다 덩달아 우쭐해졌습니다. 이 정도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기간에 만들다니. 핀테크 분야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스트라이프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며 자신만의 결제 솔루션을 구성했죠. 실리콘밸리의 한 핀테크 기업에 입사 제안이 왔어요. 23살의 나이에 팀장이 되었죠. 세계 경제 포럼에도 초청받았어요. 동양계 최초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토마스 김입니다. 그의 발표는 전 세계 경제 리더들을 압도했기. 금융 AI 기술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문득 학창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제이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놀림받던 한국인 토마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토마스의 꿈은 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기술. 정말 혁명적입니다. 토마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7살 때 피자 가게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아버지의 병실에서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만찬 자리에서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어요. 바로 학창 시절 그를 조롱하던 제이크. 너 네가 여기 있냐? 제이크의 당황한 표정. 토마스는 차분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제이크. 누리페이의 티로 여기 왔어. 제이크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누리페이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VIP 네트워킹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제이크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사적으로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토마스는 중요한 투자자들과 함께 VIP 테이블에 앉아 있어. 제이크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 토마스. 우리 예전엔 같은 학교였다. 그땐 어렵고 농담이었어. 토마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랬었지. 어렸을 땐 다들 실수도 하고 말 실수도 하지. 제이크는 안도한 듯 웃으며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토마스는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 순간, 누리페이와의 계약을 기대하던 제이크의 회사 대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토마스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우린 더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이크의 회사는 누리페이와의 협력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고, 제이크는 상사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포장을 떠나는 제이크의 뒷모습을 보며 토마스는 17살 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제이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그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듯. 토마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의 절정에 선 토마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한국 방문이었어요. 하버드 졸업 후 첫 해외 출장을 포기하고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도 토마스와 함께 한국 땅을 밟으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피자 가게에서 힘겹게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토마스는 먼저 한국의 초등학교들 방문하여 AI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토마스의 행보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그의 모습이 많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셨어요. 토마스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나니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명 토크쇼에서 토마스 김을 초대하고 싶어 했죠. 스튜디오에 도착한 토마스. 두 MC와의 특별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요? 토마스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가 겪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이끈 것은 한국인의 끈기와 도전 정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유명 경제 잡지 인터뷰도 진행됐어요. 표지 모델로 선정된 토마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자의 아들로서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지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간에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 도전 정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인의 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토마스의 이야기에 뜨겁게 반응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순간이었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엔 가족의 뿌리를 되짚는 특별한 여정이 펼쳐졌어요.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있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토마스를 반겼고, 우리 동네 자랑스러운 아들. 새벽부터 일하는 시장 상인과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끈기와 인내는 한국인의 정신, 끈기와 인내 그리고 성실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토마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SNS에는 그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토마스는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이 아닌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에밀리 화이트의 애플 TV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 저는 토마스 김이 이야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함을 느꼈어요. 17살의 토마스. 그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애틋한 취재자로 그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기가 아닙니다. 투쟁과 희생의 연속이죠. 토마스 김의 다큐멘터리는 그의 여정을 세상에 알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이야기와 증언들이 토마스 김의 여정을 증명했어요. 차별과 편견을 뚫고 일어선 한 청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토마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